일단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이전보다는 이번 발표가 좀 더 중요한 지표가 좀 되지 않을까요? 수급 전환의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겠고, 반대로 약간의 어닝미스라든가 뭐 보수적인 가이던스 제시, 자칫하면 이번에 AI 버블론과 좀 맞물리면서 오히려 꼬투리가 좀 되지 않을까. 발표가 이번에 중요한 전환점이 좀 될 수 있겠고,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좀 포머라고 해서 그동안 반도체 빅토에 대한 주가 수급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그렇죠. 일단 사실상 좀 살기가 좀 제한적이지 않았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좀 이용해서 매수를 하고 싶은데, 사실 최근의 흐름들을 보면은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리는데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뷰가 뭐 내년도에 대한 추정치도 계속해서 좀 상향 제시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다 좋은데 왜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해서 낙폭이 좀 커지는가? 그게 굉장히 좀 그러니까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들은. 안녕하십니까. 예민수의 경제토크 시작합니다. 오늘은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님 모셨는데요. 반도체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고맙습니다. 그러게요. 뭐 거침없이 가던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조금 조정이긴 합니다. 일단은 외국인들 매도죠. 두 기업에 대해서. 네. 일단 최근에 매도세 11월 들어서 이 매도세가 재차 좀 증가가 좀 되고 있고요. 현재 삼성전자를 좀 기점으로 보면 외인의 매도세 한 1조 7천억 정도, 그리고 SK하이닉스가 6조 6천억 정도인데 뭐 전일 종가 대비해서 한 7천억 정도에 대한 매도세가 좀 증가됐기 때문에 수치상으로 보면은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의 외인의 매도세가 좀 더 집중이 좀 되고 있지 않나 판단되고 있습니다. 네. 물론 이제 뭐 연간으로 보거나 해서는 뭐 수익률이 당연히 뭐 저거 할 텐데요. 지금 단기 조정폭이 그럼 얼마나 되는 건가요? 네. 일단 11월 현재 기준, 뭐 전일 종가 기준으로 보면 일단 SK하이닉스가 한 마이너스 10% 정도, 그리고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13% 정도인데, 공교롭게도 한 11월 한 초순경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난 이후에 일단 고점 대비해서 지속적인 어떤 외인 투매가 이어지면서 시세하락을 좀 주도하고 있는 모습이 좀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좀 판단되고 있는데, 외인의 매도세가 상대적으로 좀 SK하이닉스에 조금 더 집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기간 중심의 이 주가 방어가 오히려 SK하이닉스에 대한 하방을 그나마 좀 지지해주고 있는 모습이 좀 되고 있지 않나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. 네, 고점 대비 한 13% 정도 되니까 살짝 고민이 있는 거죠. 그죠? 한 10% 정도를 우리가 조정이라고 보잖아요. 그리고 조정이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건데, 이제 또 이평선도 21선을 좀 이제 꿀럭꿀럭하는 밑도니까, 조정이 깊어지나라는 이제 고민이 살짝 올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인데, 일단 그러면 최근에 좀 조정을 보이고 있는 그 이유 배경을 좀 살펴볼까요?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좀 포머라고 해서 그동안 반도체 빅토에 대한 주가 수급이 굉장히 좀 좋았기 때문에 일단 사실상 좀 살기가 좀 제한적이지 않았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좀 이용해서 매수를 하고 싶은데, 사실 최근의 흐름들을 보면은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리는데 최근 기조에서는 오히려 하락의 연속성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신규적인 접근이 고점에 대한 부담도 같이 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겠고요. 최근에 어떤 기조를 보면 특별한 어떤 대외 불확실성들보다는 AI 버블 이슈가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조정에 좀 빌미가 좀 되고 있는 점. 이 부분이 단발성으로 좀 끝났던 과거와는 좀 다르게 계속해서 뭐 차익 실현의 가장 큰 빌미로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, 여기다 해서 뭐 일단 미국의 셧다운에 관련된 부분들이 주요 지표들에 대한 발표가 좀 연기됐기 때문에 수치상 12월에 어떤 이 금리나 기조가 더욱더 좀 매파적으로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. 그래서 보수적인 어떤 시장 전망들. 그런데 우리가 최근에 어떤 동향들을 좀 봤을 때는 일단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좀 증가될 때 증시라든가 뭐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수급이 좀 좋았는데, 최근에는 위험자산에 대한 수급 이탈과 함께 안전자산인 뭐 금까지 같이 좀 급락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시장의 어떤 방향성들이 일단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치는 좋지만 일단 투자 심리가 크게 좀 위축되는 그런 가장 큰 배경이 좀 되고 있지 않나라고 보셨기 때문에 현재 가격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AI 버블 이슈가 일단 뭐 조정에 좀 빌미가 좀 되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. 셧다운 이후에 오히려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고요. 이제 뭐 AI 버블이냐 아니냐의 논쟁들은 계속해서 있어 왔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. 이 고기를 넘어가더라도 그죠? 당장은 이제 곧 발표하는 엔비디아의 실적이
그런 버블론을 잠재울 것이냐, 네. 아니면 시장의 변동성을 또 만들어낼 것이냐가 가장 관심사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 슈퍼사이클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좀 높아졌고 네. 특히나 뭐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뷰가 뭐 내년도에 대한 추정치도 계속해서 좀 상향 제시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다 좋은데 왜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해서 낙폭이 좀 커지는가, 그게 굉장히 좀 부담 요인이 좀 되고 있는데 네. 일단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이전보다는 이번 발표가 좀 더 중요한 지표가 좀 되지 않을까요? 뭐 자칫 우리가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은 수급 전환의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겠고, 반대로 약간의 어닝미스라든가 뭐 보수적인 가이던스 제시, 그리고 뭐 지난 2분기 실적에서 약간의 조정이 좀 빌미가 됐던 게 뭐 호실적에다가 가이던스도 다 상향 제시가 됐는데 네. 매출 총액이 한 2% 정도 좀 부족했다고 해서 이게 2분기 실적 발표 때 좀 조정을 좀 받은 이력들이 좀 있었거든요. 네. 이런 것들이 자칫하면 이번에 AI 버블론과 좀 맞물리면서 오히려 꼬투리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어떤 발표가 이번에 중요한 전환점이 좀 될 수 있겠고, 일단 3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들은 지난 2분기 실적에 대해서 가이던스 좀 제시했던 매출액이 한 540억 달러 좀 제시를 했었고요. 전체적으로 매출 총이익치를 한 70%에서 한 3% 정도 좀 상향돼서 73% 정도를 좀 제시를 좀 했는데, 월가 전망치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 546억 달러 이상, 뭐 많게는 한 555억 달러까지 상단이 좀 제시가 좀 되고 있고, EPS가 1.25달러를 좀 전망하고 있는데, 이 부분은 뭐 작년 동기 대비해서는 뭐 한 50% 정도 증가된 수치이기 때문에 뭐 마찬가지로 2분기와 같이 뭐 중국의 H20 출하 매출 부분들을 이번 3분기에도 좀 반영되지 않았던 점을 좀 감안해 보면 실적에 대한 기대치는 굉장히 좀 부합 수준을 좀 넘어서 상회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실적은 좋게 나올 텐데 사실 미국 기업들은 대부분 실적 발표하면 서프라이즈 좋게 나와요. 지금부터. 그죠? 근데 보수적으로 좀 가이던스를 제시한다고 하네요. 보통 미국 기업들 분기이익 발표하면 뭐 70% 80% 이상이 기대치보다 좋게 나오거든요. 네네. 엔비디아야 뭐 말이 뭐예요. 그죠? 그러나 말씀하신 디테일한 내용들이나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이제 중요하고요. 또 젠슨항이 또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네, 그렇죠. 변동성이 있을 수 있겠죠. 네. 네. 일단 이번에 실적 내용들은 3분기는 대체적으로 컨센서스를 좀 상회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좀 네. 유력한데, 중요한 부분은 4분기 가이던스를 얼마만큼 좀 상향시킬 것인가. 지금 매출 가이던스가 2분기에 제시됐던 게 540억 달러니까 제가 추정하기에 한 4분기에 한 580억 달러 정도, 그 이상 정도로 좀 제시를 좀 해준다면 오히려 이 기대치가 좀 높아질 수 있겠다. 그리고 매출 총액에 대한 전망치가 73%에서 한 75에서 한 70%대 한 중후반까지 좀 올라갈 수 있다면 견조한 이익 기조에 대한 기대 요인들이 좀 작용될 수 있겠고, 메시지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, 그리고 여기 대해서 뭐 블랙엘 칩에 대한 출하량 변동 여부, 그다음에 루빈의 출시 전략 같은 그런 것들이 단기적인 좀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는데, 일단 최근에 이 젠슨항 CEO가 좀 예고했던 내용들을 보면 5천억 달러의 수주 발언 등이 있었습니다. 이 부분이 이번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세부적인 내용들로 좀 구체화돼서 좀 설명이 좀 부연된다면 오히려 AI의 버블 이슈를 단기에 조금 더 완화시킬 수 있는 완충작용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셨기 때문에 실적 발표에 대한 내용도 중요하고 가이던스라든가 이후의 메시지가 더욱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. 다만 2분기 실적 때처럼 뭐 실적도 좋고 차기 가이던스도 상향 제시를 좀 했는데, 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이익률에 대한 어떤 전망치라든가 수요에 관련된 약간 부정적인 노이즈가 언급이 좀 된다면 일단 뭐 일회성 조정에서에 대한 하락 연속성들을 조금 더 가져갈 수 있겠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, 다만 전체적인 수요 기조를 보면 우리가 3분기 실적의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캐펙스 투자 기조들을 좀 봤을 때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구글 메타가 사실 예상보다 좀 더 상향시켰던 이 캐펙스 투자 기조를 좀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좀 발표를 했었고요. 이 부분은 뭐 4분기까지 연속성으로 좀 가져가기보다는 2026년도 그리고 2027년도까지 재차 좀 이어질 수 있는 점들 좀 주목해 봐야 되지 않을까. 다만 뭐 최근에 AI 버블 이슈와 좀 맞물리면서 일단 뭐 투자금에 대한 어떤 조달 이슈가 재차 조금 노이즈로 좀 부각되는 부분들. 그래서 이제 자금에 대한 어떤 조달 이슈가 오히려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뭐 보수적인 투자 전환으로 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들이 현재 AI 버블론의 일부 영향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
대체적인 방향성들을 좀 놓고 봤을 때는 일단 수요 기조는 저는 확장 기조로 가는 것이 아직까지 좀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러면 이제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했는데 시나리오를 좀 그려보고 마무리를 하죠. 만약에 실적이 생각보다 좋게 나왔는데 네. 주가가 정말 강하게 오른다. 역시 AI 버블로는 우려였다. 이랬을 경우, 그런 경우 아니면 뭐 실적이 대체로 부합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뭐 실망 배등으로 생각보다 좀 크게 떨어진다. 네. 그러면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돼요? 네. 일단 AI 버블론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복기를 좀 해보면 네. 2023년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3분기 실적 발표 때 중국에 대한 출하량들이 좀 제한될 수 있고 2024년도에 전체적으로 이제 이 하반기부터 중국향 매출이 좀 급감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수익성에 대한 변화가 좀 있을 수 있다. 이 부분이 이제 AI 고점론에 관련된 신호라고 이제 제시를 좀 했었던 부분인데 우리가 작년 기조로 봤을 때 AI가 오히려 수요적인 부분에서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 매출 비중이 일단 뭐 반영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어떤 성장 기조를 좀 유지하고 있다는 점. 특히나 이제 올해 기조를 보면 상반기까지에 대한 영향들을 봤을 때 일단 이 신규 칩이죠. 블랙엘 칩에 대한 어떤 수요 확장 부분들이 실질의 어떤 기여 효과로 좀 이어졌었고 뭐 결론적으로 보면 엔비디아가 사상 최고가를 재차 좀 경신하는 흐름들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와서 AI 거품론을 다시 한번 좀 이야기하는 것은 좀 다소 확장무리가 좀 있지 않나. 그러니까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들은 이전과 같은 사례를 좀 감안했을 때 그리고 2020년도에 대한 반도체 사이클 기조에 대한 기대 요인들을 좀 감안해 보면 전체적으로 증익 모멘텀이라는 관점에서는 오히려 최근에 어떤 이 버블 이슈에 의한 조정은 오히려 충분한 좀 매수의 기회가 좀 될 수 있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